네, 오늘 화성시 코리오와 SK 앵크린의 대결 바둑TV 스튜디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 그래도 시간을 어느 정도는 아껴놨는데요. 여기서도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해 보여요. 네, 일단 황재원 선수 본인의 장기인 네. 진흙탕 싸움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데 조금 불리한 진흙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백은 벌어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흙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득을 봐야 돼요. 지금 느니까 백이 여기를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젖히니까 이렇게 끊는 이 수순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 뭐 딱 그 백에 뭔가 수습이 나오고 있죠. 이제 늘게 되면 일로 단수를 쳐서 이렇게 틀어 막아서 뭐 흙이 이걸 다 버틸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흙이 무리예요. 최대한 어느 정도 이쪽의 모양을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흙은 어떻게든 선수를 잡아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집 균형이 맞습니다. 지금 네. 여기 정도의 집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집만 지어서는 백이 이쪽에 돌이 오면은 전혀 승산이 없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근데 자체로 여기 받기가 너무 어렵네요. 일곱, 여덟, 아홉. 나가면 어떻게 둔다는 얘기죠. 그냥 있고 뭐 이 정도. 지금 흙이 뭔가 최강이라면 여길 단수치고 이어서요. 만약에 100이 넘어가면 이쪽도 넘어가는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여기를 밀었을 때가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밀었을 때가 대책이 없어요. 이걸 나가야 되는데 중앙에 그냥 관통당해 버리면 이 중앙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가 아예. 네. 그래서 이거 다 싸우면 안 된다고 본 거고요. 그냥 이었죠. 한 점 잡으면 뚫어서 아래쪽 한 점만 가져가겠다는 네, 뜻일까요? 그렇죠. 이 정도 백이 잡아준다면은 여기를 단수치고 관통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백이 여기서 좀 버틸 수가 있습니까? 아홉, 열, 백.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일단은 모양은 여기를 밀어야 되거든요. 한 번 네. 더. 네, 밀어서 받아주면은 지금은 뭐 잡을 수도 있지만 늘어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리고 다른 데를 흙이 반발을 하기에도 여기를 이었을 때 처리가 안 돼요. 여기가. 막아야 하는데요. 네, 막으면 느는 순간 지금 맞폭이죠. 여기 네. 젖히는 거랑 중앙 끊는 게 맞폭이어서 이것도 흙이 안 됩니다. 일단 네. 꼬부리고 싶은 곳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이 정도면 백이 선수를 뽑을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일단 흙도 단술 치고 백이 따낼 때 이렇게 늘어서 두면은 부분적으로는 흙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러고 백이 선수를 잡고 여기도 사실 좀 맛이 백이 먼저 뒀을 때 이젠 사는 게 아니라 흙 사활도 좀 관련이 있고요. 네. 또는 이쪽이 아니더라도 백이 적당히 처리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백이 그냥 제일 쉽게 여기를 젖혀 있고서 이런 식으로 뭐 교환을 해놓고 하나, 그리고 여기를 그냥 틀어 막았을 때 넷,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백이 이기는 그림 같거든요. 때리질 않고 이었습니다 지금. 그냥 위로 눌러서 확실하게 선수 연결을 하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이게 요 그림이 된다면 네. 근데 이건 여기까지도 틀어막힌단 말이에요. 여전히 여기 다음에 끊는 수가 있어서 받아야죠. 네. 황재원 선수 여기 막은 거는 급했나요? 저는 일단 여기 빨리 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는 안 두면은 여기 계속 끊는 수가 있어서 수가 나요. 지금 어떻게든 받아야 됩니다. 뭐 여기를 끊어 잡든 뭐 이렇게 그냥 받든 받아야 되는데 뭐 백은 다 살아갔고요.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흙집이 저 집 하나로는 둘, 셋, 넷,
다섯, 승산이 없어 여섯,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몇 집인가요? 보죠. 입구서 틀어 막았다. 여기 나중에 늘고 있는다고 보면 저체니거의 선수죠. 정사각형으로 집 모양이 났습니다. 67 정도 나거든요. 이쪽 집이. 네. 67에 여기까지 75 정도를 볼 수 있는데 마지막. 75인데 하나, 둘, 여기가 넷, 다섯, 뭐 10집 정도로 본다면 한 85집, 85집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백이 여기를 두면요. 지금 어디까지 둘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 그냥 쉽게 젖혀 있고요. 이게 제일 쉬운 그림인데 여기를 지키면은 이게 4, 8 이거는 이 100집만 90집인데요, 집이. 30초. 네, 90집 정도 납니다. 아. 100집만. 네, 이거는 넷, 흙이 승산이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지금 그냥 이런 데 맞고는 그냥 졌어요. 그럴 여기 때가 아니네요. 지켜지는 순간. 네. 100집이 엄청나게 많이 나네요. 다른 집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로 이 100집 하나로 흙집을 다 당합니다. 예, 여기 이런 데는 그냥 덤이에요, 덤. 없어도 돼요, 이런 집은. 그리고 여기가 모양이 또 나중에 100이요. 여기를 치받으면은 끊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 단수 치면 이것도 잡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부수입 또 남아있네요. 네, 이런 끝내기도 지금 100한테 남아 있어서 넷, 제가 보기엔 뭐 집으로 정상적으로 황재현 선수가 지금 이길 수 있는 바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차단한 수로요. 이거 차단한 수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어차피 흙이 안 두더라도 흙집이 그렇게 많이 안 줄어요, 이미. 네. 여기 정도 늘어난 건데 지금 그렇게 침착하게 집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래도 뭐 여기 막지 않고 이런 데 둔 거는 이거는 뭐 잘 두었습니다. 네, 승부호흡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백도 굳이 한 점까지 이었던 것좀 과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하여튼 그래도 싸움이 뭐 백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지금 일단 여기는 나가고 봐야 되는데 백이 이런 데 찌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냥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살아둬서 여기 이제 받는 거 맛보기죠. 이거랑 이제 이쪽 지키는 거 맛보기로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백이 여기를 뚫었을 때 다 잡으러 오는 것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흙 전체를, 백 전체를. 지금은 김영호 선수는 이제 좀 추위를 탈 때예요. 바둑이 좋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람이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더더구나 지금 화성시 코리아는 오늘 이기면 우승이거든요. 지를 때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대가 좀 추위를 탈 때 황재현 선수 계속 몰아쳐야 돼요. 지금 하여튼 이 바둑은 정상적으로는 안 돼요. 지금 이런 데 막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뭐 예.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초. 하나, 막는 순간 다시금 백에게 선수가 돌아오게 되면 상변을 무조건 갈 것이기 때문에요. 일곱, 여덟, 막았어요. 백 완생 맞죠? 네, 백은 살아 있죠. 여기를 때리는 순간 무조건 살기 때문에요. 지금 네. 백은 제가 보기엔 젖혀일 것 같아요. 여기. 끊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네요. 지금은 나가면은 계속 뚫고 나가서 네. 뭐 지금 흙이 이렇게 버틸 수는 없거든요. 이건 귀를 젖히는 순간 이쪽이 다 잡히니까 두텁게 연결을 해 두면은 이제 흙보고 여기 갈수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데
그럼 일단 여기 교환만으로 약간 쪽이 좀 두터워졌죠. 지금 뭐 바로 제압을 할 수도 있고 뭐 한 칸 정도 띄워서 30초. 또는 뭐 이런 데 씌워서 둘, 어쨌든 여기만 어느 정도 지키면 됩니다. 5, 6, 7, 8, 9, 10. 그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황재현 선수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좀 되게 조급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승패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때 저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계속 지다 보니까 하나, 둘, 뭔가 셋, 계속 먼저 서두른다 그래야 될까요? 다섯, 본인이 먼저. 6, 7, 8, 9. 사실 바둑 리그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들을 간혹 좀 쉬게 하기도 하는데요. 아, 그렇죠. 퓨처스는 또 이 재정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그렇죠. 황재현 선수에게는 더 힘든 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얘기가 약간은 그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제가 그 퓨처스 리그는 이제 다른 선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퓨처스가 2군 리그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2군 리그까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엔 3군 리그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펼쳐지고 있는 프로암 대회 같은 경우가 약간은 3부 리그의 약간 그런 성격을 그런 갖고 느낌이 있는데, 있죠. 예, 이제 거기는 이제 아마추어도 같이 나올 수 네. 있는 대회이긴 한데, 하여튼 좀 다양하게 그런 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좀 다른 스포츠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데 승강급 제도가 이제 철저하게 있어서 좀 위로 성적이 좋으면 위로 올라가고, 예, 안 좋으면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좀 체계적으로 클래스가 잡혀 있으면 아무래도 더 선수들이 승부욕도 더 날 것이고요. 그렇죠. 아마 이제 언제가 시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는 하여튼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일단 시합이 기존 시합이 이제 많이 없어지면서 선수들 지금 시합이 또 너무 없는 것도 지금 문제거든요. 네. 예, 그런 것도 좀 해소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셋, 넷, 이 대국료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프로들이니까요. 네. 대국을 할 수 있는 무대가 항상 목말라 있는 선수들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아니 일단 뭐 둘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둑을 둬야 뭐 실력을 그래야 공부할 네. 맛이 나죠. 그렇죠. 연말을 하고 뭐 보여주고 뭐 이 선수가 얼마나 두고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장이 없으니까요. 자, 지금 이제 젖히고 호구를 쳤어요. 이거는 약간 집으로는 손해지만 어떻게든 손을 빼려는 거예요. 이제 네. 백이 지키면은 그냥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귀 쪽에 뭐 조금이라도 돌이 여기 있는 게 나으니까 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아마 백은 여기 호구를 칠 텐데 호구를 치면은 뭐 이런 데라도 최소한 들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뭐 더 깊숙이 뭐 이런 데를 두는 것도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보면 좀 너무 위험한 것 같고 네. 이 정도 예, 지금 흙이 여기를 두려는 얘기예요. 귀 쪽에는 뭐 수가 일단 뭐 나든 안 나든 일단 무조건 지킬 여유는 없다 이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계가한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75 정도의 집이에요. 여기가 수가 글쎄요 이게 그 백이 진짜 맘먹고 두면은 여기 두고 2에 2 정도로 둘 뭐 수도 여기를 둘 있을까요? 수도 있고 그냥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패는 패는데요? 일단 예, 그냥 쉽게 나거든요. 네. 굴복시키면 이렇게 두면은 이것도 수가 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끝내기는 되는 형태인데요. 이게 어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젖혀서 만약에 백이 진짜 쉽게 이렇게 둔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끝내기로만 하면요. 내지 16집이 나는데 이렇게는 지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10집 정도밖에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의 집은 아까 85집 정도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점만 제압을 해도 충분한가요? 뭐 지금은 일단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여기가 좀 깨지더라도 네. 이제 흙이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 정도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아무리 많이 깨도 이 정도 이상은 못 깨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7 8
이것도 일단 예순집이 나 있어요, 집이. 셋, 그리고 여기가 넷, 다섯, 여섯, 이 잡는 것까지 하면 15집은 되잖아요. 그럼 네. 이미 75집이 돼 있죠. 여기가 예순집, 여기가 네. 15집. 그럼 지금 여기 잡은 게 이게 잡은 것만 해도 10집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00흑보다 집이 더 많아요. 네. 그보다 100이 둘 차례인데 85집은 100도 충분히 나죠, 집이.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이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텁게 둬서 적더라도 확실하게 이기는 쪽으로 지금 김영호 선수는 선택을 하는 거고요. 지금 뭐 형세를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 우상귀는 여덟, 늘고 아홉, 막기만 해도 수가 나는 거 아닌가요? 늘고 여기요. 네. 네, 치중을 가야 되는데 여기가 있어서 그 말씀이신 네. 거죠? 이렇게 끊어서 그러네요. 굉장히 쉽게 수가 나네요. 따내면 넘어가서 어쨌든 여러 가지 뒷맛이 이 선수들 눈에 훤히 보이고 있을 텐데 황재현 네. 선수는 뭐 셋, 그럴 겨를이 없는 거니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거 바로 아, 두네요. 네. 네, 바로 두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막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르게 두는 것도 있는데 이런 데를 띄워도 사실 껄끄럽죠. 왜냐면 이제 끊으면은 그때는 이렇게 두면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거의 이거는 흙이 아예 사활이 걸립니다. 수가. 네. 이런 데를 밀어야 되는데 이럴 때 젖히고 이렇게 패를 만들어도 뭐 흙사활이 다 걸리는 패라서 네. 이것도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배현진 캐스터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쉽게 여기 맞고서 셋, 끝내기로 해버릴 수도 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그냥 쉬운 길로 갑니다. 예. 이게 좋을 때는 복잡하게 두기 싫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다음에 여길 두면 사니까 무조건 치중을 가야 되고요. 네. 끼워서 끊으면 다른 수가 없어요. 그냥 따낼 수밖에 없고 뭐 백이 이 자리에서 흑이 뭐 이쪽을 끊어서 두면은 그냥 넘어가서 살긴 뭐, 사는데요. 엄청 큰 수가 났죠.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괴롭습니다. 뭐 바로 일단 두 대까지는 두겠죠. 이거 교환을 끼워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또 백이 선수라서 네. 뒤로 받아야 되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참 이 그 터널에 암흑과 같은 터널인데 지금 황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끝이 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이 대국을 지게 되면 지금 퓨처스리그에서만 12연패인데 올해 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시합이. 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면 참 마지막 괴로울 것 같은데 둘, 이 셋,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섯, 1년의 퓨처스 리그 이 대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것도 비슷합니다.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 이쪽을 젖혀서 두게 되면은 어차피 살리기가 어려워요. 여길 둬도 그냥 넘어가면 죽었죠. 네. 넘어가면 잡혔기 때문에 이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놓고 아마 김영호 선수는 여기를 정리할 겁니다. 뭐 이런 데 밀어간다거나 하나, 둘, 정리하러 오겠죠. 단수치고 넘기만 해도 선수로 처리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덟, 아홉. 와, 잡아두는 건가요? 좀 신기한 모양으로 잡네요. 저것도 가능하죠. 네.
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여기도도 넘어가도 되고 이런 데를 둬도 막으면은 다음에 뭐 없어요, 수가. 네. 여기까지 교환하고 마지막 뭐 바로 하나, 잡을 수도 있고 원체 크니까. 예, 네. 그리고 뭐 넷, 다섯, 손을 빼도 됩니까 여기가? 단수를 치고 아, 젖힐 수가 없다는 거군요. 내려서서요. 이거요. 그래도 이으면. 네, 근데 뭐 어차피 살긴 사니까. 아, 네. 네, 뭐 이러고 늘면은 네, 뭐 살아 있죠. 그러니까 백이 이것만 해놓고 손을 뺄 것 같으니까 또 먼저 선수를 친 걸 수도 있어요. 네. 하나, 근데 뭐 이미 자체로 너무 큰 게 많이 당해가지고 네. 여기서 어떤 뭐 엄청난 수를 내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상대 선수가 안 됩니다. 아홉, 근데 지금 보시면 계속 밀고 들어오자니 뭐 예를 들면 여기를 지금 이제 백이 지키는 순간 네. 여기가 지금 너무 넓어요. 끊어지는 것 때문에. 아, 네, 그렇네요. 이런 데 계속 들어올 수가 없고 거의 바로 지켜야 되는 형태라서 물론 뭐 여기까지 이런 것까지 두겠습니다만은 요 정도 같아요. 이 정도가 지금 거의 흙이 둘 수 있는 최대 같은데 많이 깼죠. 근데 여기 또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제가 네. 보기에는 다섯, 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처절하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이 대국은 뭐 지금 이 수는 이어서 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로 네. 두나 일로 두나 어차피 수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 둬서 나중에 이제 이 교환이 돼 있으면은 일단 뭐 이런 데를 막 끊지는 못하죠. 백이 뭐 이런 데를 둬서 끊어 오는 거는 네, 백이 여기 뭐 어딘가 나가야 되는데 네. 먼저 잡히니까 연결은 돼 있는데요. 아, 지금 다 연결을 하네요. 그럼 백도 뭐 이렇게 해서 연결하겠죠. 많이 깨지긴 했어요. 이게 일곱에 거의 45집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집이 많이 줄어들긴 그렇네요. 했죠. 예. 네. 근데 이 정도로는 여기에 두고 지키면 이게 너무 많이 늘어서요. 다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가 25집이니까 합치면 70집이잖아요. 네. 70에 지금 이쪽도 여기까지 하면 75까지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전히 100은 거의 90집 정도가 나요. 여덟, 아홉, 근데 아까 여기가 75집. 이것도 집도 줄었죠, 이제 여기는. 흙집이요. 네. 8집밖에 안 되니까 83 정도 나니까요. 역시 반면으로도 지금은 100이 좀 앞서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화성시 코리아는 진짜 1승. 보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단 1승만 거두게 되면은 2017년 퓨처스리그의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이 모든 대회마다 어느 정도 이 정상이 보일 때, 고지가 보일 때는 얼마나 떨릴까요? 저는 밟아보질 못해서. 예, 비슷합니다, 저도. 마지막 근데 이제 단체전이라서 네. 좀 그런 거 좀 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3인 단체라서 여섯, 내가 두면서도 여덟, 뭐 내가 져도 또 팀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그래도 개인전보다 마음이 가벼울 거예요. 네, 이런 자리도 지금은 기민하죠. 지금 해야죠. 안 되면 흙이 역으로 젖히면 다 막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뭔가 치중 가서 뭐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둘, 잘 되는 형태는 아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참 이렇게 집이 나기도 쉽지 않은 건데 여기가 다음에 백이 늘고 있고 젖혀 이으면 딱 이렇게 완전히 집이 났죠. 거기서 바둑판의 4분의 1에 가까운 집인데 이런 집을 짓고도 진 것도 사실 신기하네요. 이 게다가 우하기의 두 칸 굳힘이 아주 엷은 굳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집이 된 것도 둘, 재미있는 모양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정확히 68이에요. 지금 네. 68이 났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70, 72, 73 정도 나는 형태고 여기가 8집이니까 81집. 네, 흙집은 딱 81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받아야 되니까 그때 100이 여기를 딱 넘어가 버리면 제가 보기엔 100집은 거의 100집에 가까울 것 같아요. 100집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거는 여섯, 뭐 계산을 할 일곱,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덟, 차이가 꽤 많이 아홉. 벌어져서요. 자, 어떻게든 선수를 잡으려고 하네요. 네, 일단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네요. 세 점 네. 잡으려면 이렇게 둬야 되니까 네, 여기를 둬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선수가 되면 여기가 선수가 된다고 봤을 때는 네, 손을 빼도 살아 있죠. 단수 치고 마지막 뭐 하나, 이쪽을 둬도 둘, 한 점, 셋, 두 점을 따내면 살았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다면 뭐 흙이 이 자리는 둘 수 있겠네요. 자리. 아, 네. 네, 그러면 차이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승패에는 영향이 있는 정도는 아니로 보이고요. 상변은 100이 넘어갈 수 있었던 자리인데 흙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만 한번 정리해보고 이 바둑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판이 뭐 확실히 승패가 기울었으면은 이제 마지막 저희가 또 1, 2국으로 좀 한번 넘어갈 필요가 있죠. 네, 장고 대결도 지금 네. 두 판이 모두 진행이 꽤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러고 젖히고 이것도 이제 역시 일로 쳐서 마찬가지죠. 살아있음. 아, 패가 있나요? 네. 아, 아 이것도 패가 있군요. 아 이건 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패가 황현 선수가 역시 어쩔 수 없는 아, 선택이었겠죠? 이거는 제가 보면 못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아 이건 뭐 패가 있으면은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 이건 뭐 거의 던져야 될 것 같은데요. 패가 있으면서 못 버티겠는데요. 이거 완전 꽃놀이 패라서 아홉. 이게 패를 100이 이렇게 젖힌 패인데 네. 큰 손해가 없는 거죠. 아 이제 이렇게 패를 하면 그건 있어요. 100도 이제 약간 고민이 있는 게 네. 때린 다음에 이렇게 잡으러 와야 되는데 패를 이제 흙이 이렇게 이어서 갈수록 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이걸 딱 끊으면 음. 네, 이게 다 수가 나죠. 네. 네, 이거 뭐 한 15집 정도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도 전혀 부담이 없는 네. 패는 아닙니다. 다섯, 100이 지금 제가 보기엔 패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덟, 아홉. 네, 그렇죠. 그냥 마무리해도 아, 네. 볼게요. 이건 패를 안 한다고 걔가 하고 68에 아까 73이었죠. 네, 5집이니까 네. 78 정도밖에 안 납니다, 집이. 8집. 여기가 대략 30집 정도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좌상 쪽은 많이 깨졌으나 그 여섯, 외의 백들이 일곱,
백집이 좀 부른 곳이 꽤 있습니다. 50집. 그러니까 100집이 한 80집 정도 나니까요. 일단 반면은 비슷한 거죠. 아까 흙이 80집이 안 났죠. 흙집은 78 8로 정도밖에 안 나왔죠? 났죠. 네. 그래서 반면으로 패를 굳이 하지 않아도 네 이런 차이니까 굳이 건드리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반면으로도 백이 밀리지 않는다면 적지 않은 차이입니다. 자, 속기는 일단 화성식 코리오가 거의 한 뭐 90% 이상 가져갔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화성시 코리오의 김영우 선수가 첫 판을 먼저 잡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판 더 진행 중이고요. 과연 스코어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화성시 코리오와 SK 앵크린의 28라운드 2경기. 화성시 코리오가 아무래도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인 만큼 오늘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자, 3국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어느 정도 승부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장고 대결로 옮겼습니다. 자, 아직 뭐 승패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김영우 선수가 황재현 선수를 상대로 거의 다 잡은 모습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죠. 네, 이제 장고 두 판 중에 한 판만 이기면 이제 화성식 코리오는 우승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남은 한웅규, 박종훈 선수가 아무래도 이 SK 앵크린의 이제 성적이 좋은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먼저 1국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한웅규, 이형진 선수의 대국인데요. 자, 한웅규 선수의 흑번입니다. 자, 일단 두 선수는 그 90년생 동갑이에요. 네. 예, 친구끼리 만났고요. 그런데 첫 대결이에요. 그게 더 신기합니다. 네, 전적이 없습니다. 이 입단도 지금 한웅규 선수가 2008년, 이형진 선수가 2009년이면은 지금 10년 정도 되는 선수들인데 그렇네요. 오늘이 첫 대결입니다. 참 두 선수 참 인연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서로. 퓨처스리그 올해 성적도 8승 7패. 두 선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랭킹이나 네. 그동안 걸어왔던 길은 전혀 다른데요. 한웅규 선수는 입단 초부터 바로 바둑리그로 선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요. 그렇죠. 뭐 각종 이 국내 또 세계 대회 본선에도 많이 네. 오른 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좀 최근에 좀 약간 주춤한 상태이고 이영진 선수는 어떻게 보면 입단 이후로 이렇게 다른 동년배에 비해서 이렇게 뚜렷한 네. 성적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좀 꾸준하게 뭐 퓨처스리그로는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네. 하지만요. 하지만 오늘은 하여튼 돌고 돌아서 첫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이영진 선수가 입단을 하고 나서 아주 뭐 두드러지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퓨처스에서는 좀 더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또 드래프트로 뽑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선을 선발전을 뚫고서 네. 올라온 선수고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좀 노력형 기사, 뭐 표현이 사실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좀 다른 표현이 사실 대체적으로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천재형 기사, 노력형 기사 이렇게 나누는데 네, 정말 하여튼 꾸준하게 기복 없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일단 바둑을 한번 보죠. 지금
백이 이영진 선수 지금 이영진 선수 둘 차례인데요. 하변 쪽 두고 있는 건가요? 네, 여기는 일단 다 흙의 집이네요. 네, 7에 여기가 32집 정도. 여기까지 40집이 나고요. 50. 55집 이상은 일단 흙이 나 있습니다. 확정가로. 네. 근데 백도 지금 여기가 이렇게 틀어막으면서 이거 다 들어간 거죠? 네, 여기가 다 들어갔어요. 또 집이 장난 아니게 많이 났는데요. 여기 이제 틀어 막으면 아마 여기까지도 연결을 하겠다는 받아야 것 같은데요. 되고요. 네. 네. 그럼 이게 몇 집이죠? 이것만 이 전체적인 흙집을 거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이게 53 정도 나거든요. 그래요. 이 집이. 그러면 그 외에는 물론 별게 없지만 조금이라도 또 집이 네. 약간 장만되어 있고요. 일단 집은 확실히 덤에 걸리는 느낌인데요. 네. 흑이 선수다. 근데 여기가 막히는 게 좀 아프긴 한데, 젖혀. 네, 여기가 중앙이 이제 좀 집이 많이 늘어나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데를 단수 치면 흑이, 그러니까 백은 집이 늘어날 때가 별로 없는데요. 흑은 좀 있어요. 이런 데 네. 둬도 사실 여기 집 약간 늘어나는 게 있죠.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흐름상으로 좀 미세한 바둑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다시 보죠. 이 집이 워낙 커서 이게 정확히 제가 계산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53에 쉬운 세 집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쉬운 세 집, 쉬운 5집에다가 여기도 한 5집. 그러니까 집만 보면은 백이 오히려 집이 좀 많아요 지금. 네. 네, 한 60집 정도까지 보여지니까 흙은 아까 여기가 40집에 쉬운 5집. 근데 이제 흙이 둘 차례인데다가 흙은 좀 집이 늘어나요. 여기만 단수 쳐도 제가 보기에는 집이 상당히 계산 안 한 집이 늘어나서. 예순집 모르겠습니다. 흙을 잡아야 될지 네. 백을 하여튼 굉장히 미세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할 수만 있다면 하변에 흙이 하나 더 찌르고 뭐 찝고 한 다음에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여기요? 네. 근데 이거는 넘어갈 리가 없죠. 백이 무조건 차단하겠죠. 네, 뚫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제가 보기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아무리 여기를 관통했다고 해도 백이 뚫고 나오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이게 전체가 너무 얇아지죠. 네. 여기도 얇아지고 백이 또 2점 살리게 되면은 이쪽 사활도 걸리고 이거는 흙의 욕심입니다. 이렇게는 둘 수는 없고요. 막는 정도죠. 다음에 이제 찝는 게 있으니까 흙도 찝는 게 있으니까 백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를 젖혀야 할지 여기를 단수를 쳐야 할지 네. 일단은 단수가 집으로는 커 보이고요. 실질적으로는요. 네. 이 바둑은 또 남은 데도 많아가지고 끝까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판은 좀 숨이 길 것 같고요. 아직 모르겠어요. 5대5라고 본다면 네. 또 다시 박종훈 선수 바둑이 궁금한데요. 네. 하나씩 훑어볼까요? 1국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뭐 무슨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3국은요. 네. 네, 화성시 클버 팀이 가져갈 것 같고 2국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1국, 3국 모두 훑어봤습니다. 형세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아직 보지 못한 위태웅 대 박종훈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손만 봐도 알 수 있죠? 위태웅 선수의 흑번입니다. 너무 하시네요. 아니, 손이 정말 남자답게 생겼죠? 네. 자, 여기를 지금 붙여가는 게 마지막 수인데요. 네. 이 바둑은 뭐 일단 굉장히 바둑이 복잡하네요. 결정 안 된 부분들이 1국보다 많은 것 네, 같아요. 일단 여기 한번 패가 네. 한번 벌어진 느낌이고요. 싸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백의 집이 이거 대략 20집, 27, 여기까지 뭐 30집 정도 볼 것 같고요. 한 45집 정도 일단 여기는 아직 좀 처리를 봐야 되는데 뭐 이거 막으면은 여기 싸움을 좀 보긴 해야겠지만 45 정도 된다 그런다면 흑집은 여기가 굉장히 큰데요. 40집 이거 다 따낸 거죠. 40집 정도가 일단 나 있고 네. 여기까지 하면 일단 시은집은 확실히 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흑의 집이 있죠. 이건 여기를 서로 공배라고 본다면 이것도인가요? 약간이라도 일단 흑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바둑은. 네. 일단 여기를 좀 봐야 돼요. 이게 약간 백도 좀 얇지만 흑도 굉장히 좀 얇은 곳이라서 여기가 무사하게 다 살아간다면 이거는 흑이 좋고요. 지금 한 칸을 띄웠는데요. 여기가 이제 늘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살아만 간다면은 또 집도 나잖아요, 살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좀 흑이 좋습니다. 일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5대5라고 말씀드렸다면 이 바둑은 그래도 한 최소한 5.5 대 4.5 정도는 위태웅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네. 킥스나 정관장 팀 입장에서는 아주 불행한 현재 소식인데요. 뭐 아직 상변 결정 나지 않았고요. 뭐 하변이라든지 좌변도 굉장히 큰 끝내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 이쪽 있죠, 지금. 네. 현재 위태웅 선수의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나중에 젖히거나 하면은 이거 괴롭죠? 일단 이렇게 당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뭐 많이 당합니다. 뭐 날일자까지 끝내게 하면 그렇게 백이 생각보다 큰 집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제 백이 두는 거랑 비교하면 꽤 크죠. 그러니까 지금 언젠가 빨리 선수 잡고 둬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흑이 두든 백이 두든 절대 선수가 아니어서 이제 백은 당연히 후수고요. 네. 흑이 둬도 사실 이거 크긴 하지만 손을 뺀다고 해서 이게 다 죽는 게 아니거든요. 4월과는 관련이 네.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시간은 없어요. 지금 저희 네.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수를 누가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위태웅 선수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승 7패. 모두 성적이 같으니까요, 세 명이. 네. 예, 박종훈 선수가 지금 10승 5패죠. 지금 올해 퓨처스 리그가. 이 선수가 나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퓨처스 리그 선수 중에 가장 어리죠. 2000년생입니다. 네. 3년 전에 입단을 했고요. 네, 3회 영재 입단대 출신인데요. 1회가 이제 심진서, 신민준. 네. 2회가 최영찬, 설현준인가요? 뭐 그렇게 그런 된 거, 거.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박종훈 선수가 네. 이제 3회 대회인데요. 자, 영재 입단한 선수들에 대해서 이 바둑계에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사실 지금 영재 입단한 선수들이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박종훈 선수도 올해 확실히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눈도장 확실히 찍어놨을 것 같고요. 뭐 막판에 좀 스퍼트를 내면서 연승을 네,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무리 2군 리그라고 해도요. 지금 이제
18살인가요? 17살 입단 3년차 선수가 10승 5패? 쉬운 성적이 아니거든요. 네. 음, 왜냐하면 뭐 리그를 꽤 뛰었던 선수들도 있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예 선수들도 있고요. 그렇죠. 뭐 랭킹 지금 50위 이내에 있는 선수들이 뭐 반타작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박종훈 선수 제가 보기엔 이대로 성장한다면은 뭐 올해 아니면 최소한 내년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내년 시즌이나 아니면 내후년 정도에는 바둑리그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를 잡고 뛰어가고 있겠죠. 자, 두기사도 역시 첫 대결이고요. 네. 올해 성적을 보니까 이태용 선수는 15승 14패, 박종훈 선수는 22승 16패. 박종훈 선수 확실히 뭐 타기전에서 성적이 괜찮죠? 네, 또 이민배에도 출전을 하니까요. 판수가 제법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바둑은 약간은 생각과는 다르게 그림이 펼쳐졌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흑이 백이 지금 여기를 밀어서 차단을 했는데 이 네. 젖히는 순간 이 흑은 살아 있거든요. 건너갈 수 있죠. 네, 막으면 끊어서 네. 여기 환격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이게 뭐 나중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그림인데 그러니까 지금 네. 무슨 얘기냐면 박종훈 선수는 실리로 엄청 손해 보는 것을 감수하고 이걸 뒀어요. 우변의 팩감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두면은 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백이 뭐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지금 패를 한 거는. 그럴 듯한가요? 일단 바둑은 유태웅 선수 확실히 편해 보여요. 일단 뭐 패긴 패인데 글쎄 뭐 그렇게까지 위력적인 패로는 보이진 않고요. 몇 번을 굴복시켜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93년생의 위태웅 선수와 2000년의 박종훈 선수입니다. 오히려 입단은 박종훈 선수가 네. 빠르죠. 이태웅 선수는 이제 아마추어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고 네. 좀 입단을 좀 늦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늦가기 입단을 했고요. 네, 눈에 띄는 건 일단 최근 10경기인데요. 최근 10경기가 박종훈 선수가 8승 2패예요. 이 요즘의 5연승이 아무래도 좀 이 8승 2패에 도움을 줬겠죠. 네. 그리고 뭐 위태훈 선수는 무난합니다. 퓨처스 성적 이 10승 5패와 8승 7패. 어쨌든 두 선수는 첫 대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프로필로만 봐서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두 선수가 모두 이번 퓨처스 바둑리그의 첫 출전입니다. 처음으로 참가를 한 건데요. 위태웅 선수 하면 그래도 이 화성식 코리오를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추어 때도 같은 팀으로 뛰었고요. 그렇죠. 네, 화성시 코리아하고는 좀 인연이 있는 선수예요. 이 화성식 코리오가 정말 많은 리그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추어 이제 내셔널리그도 참여를 네. 하고 있고요. 뭐 프로암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바둑계에는 정말 고마운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패가 또 하나 벌어졌네요. 지금 하나 굴복을 하고 또 패를 하나 만든 형태인데. 2단패가 됐네요. 네,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뭐 백이 수를 내서 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사는 걸로는 백이 안 돼요. 뭔가 흙을 잡거나 더 득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세 점 쪽을 젖혀가면 세 네. 점은 좀 제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 잡는 거는 다 버리죠, 그냥 이렇게. 버리더라도 뭐 네. 예를 들면 이쪽이 죽어서 바꿔치기가 된다면 이것도 역시 백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따내서
오히려 흙을 좀 공배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백의 임무가 됐고요. 네.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끊는 게 되면 제일 좋은데 축이에요. 좌변에 백돌이 있는데도요. 네, 있는데도 축입니다. 아, 하여튼 쓸 데가 없어요. 이거는. 네, 도움이 안 됩니다. 가끔 정말 배석이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이 박종훈 선수가 승부수를 띄운 장면입니다. 지금 3국이 종국이 되고 개가 중인데요. 결과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바뀐 것은 없고요. 그대로 개가로 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흙집은 개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예, 아직 황재원 선수는 기다리고 있죠. 자, 뭐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흙은 61가 남았습니다. 자, 흙도 쉬운 집이- 하나죠? 아, 예순 하나죠? 예순 네. 하나. 예. 반면으로 딱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반면 네. 한 집이죠. 예순 두 집.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7집 반 차이가 나겠네요. 백이 반면으로 한 집을 남겼네요. 7집 반. 저희가 아까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죠. 네, 김영우 선수 초반부터 승기를 잡았습니다. 조금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끝까지 유리함을 지켜내면서 7집 반을 남깁니다. 네. 뭔가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구를 드는 듯한 느낌도 있고. 물어봐야죠, 이제. 자, 김영우 선수 일단 유니폼이 잘 어울리는 김영우 선수. 그렇습니다. 네. 거의 김영우 선수를 위한 네, 맞춤복이 아닌가 싶고요. 김영우를 위한. 하여튼 지금 와 하성식 코리아 분위기 네. 좋아요. 네. 일단 네, 지금 10승 5패의 화성시 코리오. 이번 이 18라운드 2경기 잡으면 리그 우승입니다. 1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자, 승부처 장면이었죠. 이국 장고 박정훈 선수 대 위태웅 선수의 대국으로 다시 갑니다. 뭐 평소에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나 오늘은 이 화성시 코리오의 남은 두 선수들이 뒤에 끝나는 그런 제스처를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엄청 궁금하겠죠. 아, 지금 뭐 그 진행이 됐네요. 이거 하고서 이거 그렇네요. 3점 잡았네요. 일단 박종훈 선수가 이게 안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네.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단수 쳐서 이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흙이 만약에 여기를 발수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일단 뭐 때렸는데요. 네. 여기는 뭐 패를 언젠가 쓰고 백이 굴복을 시킬 수 있고요. 일단 자체로는 죽었거든요. 네. 만약에 별게 없다면 저희가 그쪽 흙집을 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쳐주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뭐 약간은 이제 흙도 이렇게 밖에 약간 꺼림칙한 것이 중앙을 이렇게 밀면은 거의 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네. 이렇게 틀어막혀 버리면은 약간 흙도 좀 돌들이 다 아, 자충이라서 네. 약간 기분이 나빠요. 패를 하다가 이런 데를 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데 밀어서. 일단 뭐 박종훈 선수는 일단 최대한 실리 벌어두고 뭐 이쪽 계속 뭐 노려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집이 이렇게 되는 형태라서 이쪽 집이 많이 늘어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 정도로. 이거는 뭐 끊기만 해도 예, 완전히 가해수가 됐습니다. 때릴 때 이걸로 되나요, 근데 단수 치고 하변을 지금 네, 간다는 안 되죠, 이거 건가요? 다 돼서.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나중에 백이 하나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형태인데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거의 20집 났는데 18집 정도 났죠? 개가가 됩니까? 아, 일단 여기가 그렇죠. 저희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일단 엄청나게 큰 곳을 두긴 했습니다. 정말 손이 근질근질해지는 네. 자리입니다. 그렇죠. 서로의 집이 조금씩 늘었겠어요. 네. 여기랑 이제 네. 이쪽이 맞곡이에요. 여기를 이제 또 밀고 들어가겠죠. 이곳 끊어 잡는 것과 미는 거는 사실상 거의 맞폭입니다. 일단 뭐 위태웅 선수는 뭐 내가 이겼다. 뭐 생각할 것도 없다. 뭐 거의 그런 손놀림이에요. 두는 거는. 거침이 없죠. 그렇죠. 뭐 잡히지만 않으면 이겼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이 정도면 거의 시간 공격의 느낌도 있고요. 네. 여유가 있네요. 지금 위태웅 선수가 지금 네. 20분이 남아 있는 건가요? 굉장히 속기로 일관을 했나 네. 봅니다. 이 피셔 방식이 아니죠. 이게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좀 개가를 하려면 좀 모양을 정리를 좀 시켜야 되는데 일단 큰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를 하나 끊어 잡는 거 있고 그리고 중앙 끊어 잡는 게 또 큽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를 또 백이 뭐 예를 들면 단수를 치고 뭐 흑이 둔다면 느는 자리, 백이 둔다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느는 자리도 꽤 크죠. 지금 이 세 군데 정도가 가장 큰 곳이에요. 이거를 끝내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선수로 끝내기 할 때 보통 이제 밑으로 단수 쳐서 끝내기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두어서 끝내기를 하고 반상 최대 한 곳만 남아 있으면 좀 가능성이 그렇죠.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이쪽을 있고 여기는 뭐 흑이 되는 곳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일단 된다고 보면요. 여기는 흑이 받아야죠. 여기 나중에 이제 백이 이렇게 끊어서 끝내기 하는 게 좀 있죠. 네. 여기로 받으면 코 붙여서 유명한 끝내기 맥입니다. 이 정도 그림으로 개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변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위태웅 선수가 조금이나마 편해 보였던 형세였습니다. 황재현 선수가 싹싹하게 상변을 벌였는데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인 건지 아니면 계산이 됐을지. 네, 흑집은 지금 한 여든 집은 좀 안 나고요. 한 77, 78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석은 두 선수가 박종훈 선수가 하나를 더 따내고 있네요. 78 정도로 보고요. 흑집이 100집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30집이 나네요. 좀 집이 많이 늘긴 했어요. 30집. 여기가 20집. 합치면 쉰이 쉬운 되죠? 집이죠. 네. 쉬운 집이고 아까 요 그림이었으니까 이러면은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18집 정도 되니까 68. 그렇죠. 68 네. 정도. 68, 69. 반면 10집 이게 10집 차이인데 좀 변수가 글쎄요. 남은 데가 그리고 약간이라도 흙이 좀 두텁거든요. 중앙도 좀 그렇고. 네. 반면 10집. 혹시 뭐 확실히 흙이 좋네요. 이런 거 나가는 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네. 이쪽으로 받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큰데 지금은 일로 받고 백이 연결을 해도 젖히게 되면은 역시 수상전이 안 됩니다. 네. 이쪽이랑은. 바로 못 막습니다. 네. 진짜 흙이 두텁네요. 이 4점을 잡아둔 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네. 원체 두터워요. 사실 이 바둑을 보자마자 바로 이 하변의 모양이 시선을 강탈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화성시 코리오가 네, 점점 우승 트로피, 챔피언 트로피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네요. 거의 한 8부 정도의 능선은 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 따내는 것도 나중에 꽤 크네요. 이런 거 따냈을 때도 이게 받으면 바로 치중 가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끝내가 되니까 선수죠 이것도. 네. 네, 이런 거는 좀 있네요. 약간은 이 열집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때리면 거의 흙이 뒤로 물러서 받아야 되니까. 셋, 넷, 다섯, 여섯, 네. 어쨌든 100으로서는 큰 자리, 끝내기를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바둑은 조금 더 봐야 돼요. 예. 네, 아직 여유가 있는 위태웅 선수는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가장 빨리 끝난 판이죠. 화성시 코리오에게 중요한 한 판을 건져준 오늘의 승자 김영우 선수 만나보죠. 네, 김영우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바둑부터 물어봐야겠죠. 어떠었나요? 오늘 좀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초반에 좀 잘 풀려가지고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되게 실수가 많아가지고 어렵게 뒀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면 좀 흔들렸던 부분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일단 뭐 하변에 상변, 그러니까 흙 쪽에서 왔을 때 하변에서 네. 네. 안 봐도 되는데 받아가지고 아, 바로 그곳이었군요. 네. 근데 사실 김영우 지금 선수가 혹시 인터뷰 우리 처음 오시는 거죠? 네네 네.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어, 또 안 잡은 적이 있다고. 네. 아니 저도 목소리를 오랜만에 듣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멋있네요. 네. 오늘 굉장히 뭐 바둑도 그렇지만 외적으로 칭찬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유니폼 얘기를 좀 많이 네. 했었는데 어떻게 유니폼 개인적으로 어떻나요? 이거 새 유니폼 같은데. 아 이거 저희 그 날씨 추워지면 입으라고 네. 아, 네, 팀에서 옷을 되게 많이 사주셔가지고 근데 여유 옷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타이트하게 좀 사이즈를 아, 맞춘 건가요? 글쎄 뭐 저는 아니, 별 생각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사실은. 지금 네. 김영우 칠단이 사실은 좀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김영우 칠단이 뭐 좀 위험했던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시종일관 바둑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완승을 거둔 것 같은데 일단 팀 분위기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사실 어제 또 큰 판을 이겼잖아요, 네. 일부 리그에서. 그리고 지금 또 오늘도 우승도 지금 결정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화성시 코리오가 처음에는 바둑 리그에서도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고 좀 그런 편이었었는데 최근에 어때요? 팀 분위기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뭐 팀 분위기는 뭐 요즘에 거의 일단 바둑리그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좋고요. 사실 퓨처스는 그 전에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아니다 이게 방송을 알아서 너무 잘해주니까요. 근데 방송을 위해서는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줘야 네. 좋은 거니까 잘하고 계신 거고요. 어때요? 전 김영우 선수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지금 또 그 일부 리그 5명 선수가 다 잘해지고 있어서 네. 김영우 선수가 또 등판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근데 그거는 뭐 좋은 거니까 제가 뭐 나 선수들이 잘하는 거 자체가 좋은 거니까 뭐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이럴 때 좀 어필을 하면 나중에 뭐가 안 돌아올까요? 지금 일단 와일드카드부터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네. 어때요? 만약에 이제 출전 오도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글쎄 뭐안 나갈 확률이
거의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나가게 된다면 뭐 열심히 둬야죠. 안 나갈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얘기를 해버리시면 네. 아니 제 아예 생각에는 질문을 여기서 차단을 해버리네요. 아, 감독님이 이 평소에 좀 뭐 바둑리그나 퓨처스 리그 선수들에게 좀 많이 해주는 말이 있을까요? 네, 감독님 항상 좀 굳이 뭐 따뜻한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되게 성적이 뭐 안 좋았을 때도 사실 되게 포기할 수도 있었던 적이 많았는데 특히 바둑리그에서 네. 근데 그때도 항상 이게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그거 덕분에 결국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퓨처스 리그를 오늘 대구로 다 했어요. 다 치렀고 이제 뭐 바둑리그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올해 하여튼 좀 그 군 제대 후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올해 마무리를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고 또 내년 앞으로의 뭐 목표 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초반에는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이제 중후반부터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9승 7패인 간 것 같은데 네. 네. 좀 많이 아쉽고요. 네. 그래도 10승 이상은 하고 싶었는데 좀 많이 아쉽고 내년에도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은 더 잘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김영선 선수는 내년이 아니라 곧 포스트 시즌에서 한번 얼굴 한번 볼 것 같습니다. 네. 네, 포스트 시즌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지금 감독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데 김영호 선수 혹시 아까 이거 세레머니 있었잖아요. 어떤 뜻인지 그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 이게 약간 뭔가를 드는 듯한 네. 네, 감독님을 세레머니였나. 드는 건지. 저는 사실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네, 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럼 시키면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눈치가 빠르시네요. 알겠습니다. 올해 남은 이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우 선수 만나봤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손가락 하트를 시키려고 했는데 바로 네. 차단을 해버리네요.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이 영상이 나가면서 지금 화성치 코리오의 지금 박지훈 감독 네. 또 김승재 선수를 잠깐 얼굴을 좀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기면은 우승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팀원 전체가 지금 온 것 같아요. 하지만 평소 이 바둑리그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내추럴한 의상으로 아 그렇죠. 네, 찾아와 주셨어요. 자, 지금 네. 요대국과 함께 이제 지금 이영진 선수, 한은규 선수 두 판이 남았는데요. 네, 이 판은 저희가 계속 지금 유태영 선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좀 진행이 조금 됐어요. 끝내기 수순이. 여기는 이제 백이하나 선수를 교환을 했고 우하기는 네, 뭐 크게 다를 거 없죠. 네. 진행이 비슷하게 됐고요. 그리고 백이 이제 여기까지 온 장면인데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감독님도 지금 여기 왔다는 얘기는 아까 김영호 선수가 뭐 얘기했던 거 다 들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본인은 못 나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기대가 또 크면 아. 실망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제 일단은 못 나가는 걸로 알겠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그 바둑리그 지금 5명의 선수가 다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네. 당장은 제가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젖혀가서 뭔가 이제 약간이라도 지금 백이 넓거든요. 거길 좀 공격을 하려는 것 같고 일단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착점하는 손길은
아무래도 박종훈 선수가 무거워 보입니다. 네, 흙집은 70집 정도. 네, 아까 뭐 집에서 좀 지금 좀 줄었죠. 집이 여기가 이제 깨지고 해서 좀 약간 줄었습니다. 이쪽까지. 네. 사석은 여전히 백이자 하나 더 따내고 있고요. 흙집이 생각보다는 좀 줄었는데요. 네, 여기가 29집 정도 되네요. 이쪽이 29집, 이쪽이 네, 20집이죠. 네. 49, 19집이죠. 그러면 68 정도 나는 네. 거예요, 100집이요. 네, 68 정도 나는 거죠. 흙집을 다시 계산을 해봐야겠는데요. 아까 흙집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49집이고요. 시은, 시은 하나, 시은 둘, 시은, 시은 넷, 시은 딸, 시은 6까지 일단 볼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 여기가 둘, 셋, 16집. 그러면 72인가요? 네, 72이 되죠. 네. 가격이 그러면은 미세한 거 아닙니까 지금? 흙이 약간이라도 두텁긴 한데 백이 아까 68까지 났었죠? 네. 끝내기가 여기가 좀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되긴 했어요. 여기 따내는 자리가 저도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때문에 좀 차이가 줄어들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근데 지금 모르겠는데요, 이 바둑은. 네, 좀 봐야겠습니다. 박종훈 선수가 또 워낙 괴로워하면서 작점을 해가지고요. 네. 집은 역시 직접 세어봐야 되네요. 자, 육안으로 보이는 집은 흙이 덤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두텀이 과연 이 승부에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현재 화성식 코리오가 유리한 입장. 과연 이 두 판 어떻게 승부가 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